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다루는 JMB 초대석 홍진기가 만난 사람, 오늘은 좋은정치 시민넷 손문선 대표님을 모시고 익산 환경 문제와 익산 현안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손문선 대표님께서는 활동폭이 너무 많아서 존칭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뭐 좋은정치 시민넷 대표로 오셨으니까 대표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익산 시민 여러분. 현재 좋은정치 시민넷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손문선입니다. 저는 현재 익산의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익산의 주요 의제 문제, 다양한 익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좀 다루고 있고요. 특히 저희 단체의 이름과 같이 좋은 정치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손 대표님께서는 언제부터 시민단체 활동을 하셨으며 또 그동안 활동 폭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횟수로 보면 굉장히 오래됐고요. 93년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는 이제 글방 갈순마을부터 활동을 했고요. 단체도 여러 단체, 어쨌든 명칭이 바뀌었는데, 익산 시민센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익산 참여연대, 현재 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좋은정치 시민넷,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 2002년에서 2014년 시의회 3회 정도 제가 의회에서 삼선을 역임을 했는데, 그 기간만 빼면 전부 다 시민운동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활동폭이 대단하십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익산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대표께서는 현재 익산시 악취 대책 민관협의회 위원장과 함나 장정마을 환경 비상대책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청정한 농업도시, 안전한 식품도시가 돼야 할 익산의 장정마을, 낭산, 폐석산 문제, 또 공단주민 악취 문제, 미세먼지 등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큰 오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낭산 폐석산에 매립된 불법 폐기물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큰데요.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낭산 폐석산 불법 매립에 대한 사건부터 얘기를 하면요. 채굴이 끝난 폐석산이 있으면 원래 법상 여기에 대해서 매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이 다른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이거를 매립할 수 있게끔 허용을 했기 때문에 버려졌다고 할 수가 있고요. 원래는 무기성 일반 폐기물만 매립을 해야 하는데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면 나오는 광재, 여기는 비소가 엄청나게 들어있거든요. 이런 지정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을 해서 2016년도에 사건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만 보더라도 한 150만 톤. 침출수가 여기에 40만 톤이 포함되어 있고요. 현재 침출수는 좀 이렇게 여기에 대한 그 배출업체에서 같이 협의해서 좀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이 전부 다 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현재 다 처리한다고 해도 3천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원래 정부가 2019년까지 15만 톤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처리한 게 한 2.9톤. 그래서 전체 150만 톤의 0.19%. 그래서 굉장히 미비하게 되어 있고요. 주민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한 400년 넘게 걸린다. 정부에게 좀 강한 의지를 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환경부에서 136억이라고 하는 예산, 국비가 여기서 50%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18개 자치단체가 공동 부담을 해서 18개 자치단체라고 한다면 배출업체인 31개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얘기합니다. 그 자치단체가 공동 50대 50으로 공동 부담해서 이거를 일부를 처리를 하겠다. 15만 톤을 2020년까지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익산하고 전주만 빼고 나머지 자치단체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환경부 계획이 좀 숲으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 앞으로 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방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 제가 여쭤보니까 정확히 폐석산에 143만 톤 지정 폐기물, 일반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전에도 좀 거론을 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어쨌든 주민들은 전량 이적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물이 110만 톤 정도는 이제 불법 폐기물이고 나머지 40만 톤이 침출수인데요. 조사 결과 보면. 침출수는 현재 1차 처리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처리는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기타 공단 처리장에서 2차 처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이렇게 불법 매립된 지정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현재까지 처리한 게 한 3천 톤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110만 톤을 전량을 처리를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 예산만 한 3천억 가까이 잡는데 현재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처리를 하고 일부씩 조금씩 처리하는데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 주민들 같은 경우 3천 톤에 아니 15만 톤에 대해서 어쨌든 환경부가 대집행을 통해서 전량 처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지를 보여달라 이런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도 한번 잠시 들려서 보았더니 폐기물에서 나오는 유출수가 비가 좀 오니까 막 출렁거리고 난리던데. 호수가 되죠, 호수.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환경부와 지자체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기까지는 또 정치권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정치권의 문제, 관심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낭산 폐석산 지정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은 환경부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이제 몰래 버리긴 했지만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원래는 폐기물을 이동시키면 전부 다 배출하거나 하면 다 등재를 해야 하는데 허위로 등재한 거를 그걸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폐석산 복구지 관리는 익산시가 책임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무기성 폐기물만 묻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폐기물을 묻히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을 못했다라고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국가의 힘이나 정치권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정치권에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렇게 국회의원이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이거에 대해 국정감사에 지적하고 이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한 거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께서 국회의원께서 해당 상임위를 지적을 했지만 이걸 책임지고 이거를 전량 처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운 정치권은 저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 정치권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좀 해결이 좀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총선에서 막 각 후보자들이 낭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당선자들께서 행정 대집행을 통한 불법 폐기물 이적 처리 그걸 법으로서 꼭 관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번 당선자들께서 좀 폐석산에 좀 자주 가서 심각성을 더 좀 느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폐기물 이적 처리비만 제가 들어보니까 약 3천억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처리비용 3천억 과연 가능할까요? 천문학적인 숫자죠. 이렇게 불법 행위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세금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45개 업체가 책임을 져하는데 현재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소송하고 있다, 해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11개 업체도 곧 보면 대부분 이제 침출수 처리하는데 끝나고 있고 이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현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0년 넘게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적 처리 비용이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는 매립장 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처리 비용도 20만 이상 굉장히 비쌉니다. 톤당 보면. 그래서 이 방법은 국가적인 그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해결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재 2차 피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침출수가 거의 한 흑색으로 된 그런 흙에 대한 검은 호수가 지금 4개나 돼서 비만 오면 전부 다 침출수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런 수로 금강수계잖아요. 여기에 대한 2차 오염 이런 문제 심각성도 고려해서 앞으로 국가적 특단이 있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가보면 비산먼지와 침출수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2차 오염이 심각한데 익산 앞으로 채굴이 종료되고
또 복구를 해야 할 폐석산이 뭐 여러 군데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대로 낭산 폐석산과 같이 폐기물 매립을 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앞으로 이렇게 채굴이 끝나고 이렇게 복구를 앞두고 있는 사업장이 17개 업체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 17개 업체도 산지관리법에서 복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현재 이제 낭산 폐석산이 터진 뒤에 보면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게 그 폐석산 복구는 산지관리법상 현재 보면 이렇게 토사, 양질의 토사나 석분에 의해서만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건 법적으로 이제 막아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구를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만한 흙을 다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실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채굴이 끝난 폐석산을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 문화나 관광 자원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식품에 대한 저장 창고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랩포츠나 호수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법을 좀 폭넓게 개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폐석산 문제를 좀 해결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나 장전마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전마을 인근은 지난 2001년도에 비료공장이 설립된 이후에 2017년까지 주민 80명 중에 33명이 암에 걸렸고, 이 가운데 17명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명이 현재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함나 장전마을 환경피해 사건은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국민이나 시민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함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나산 아래에 있는 굉장히 농촌 마을이죠. 한적하고 옛날에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2001년도 비료공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주민들이 환경폐해가 시작됐고요. 뭐 악취 때문에 실려가기도 했고, 응급실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소류지에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행정에서 별 문제 없다라고 계속 답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의 18년 정도 싸워서 비료공장이 원인이다, 인과관계 밝혀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 결과만 보면 비료공장에서 원래는 퇴비로 사용돼야 할 연초박, 담뱃잎 찌꺼기라고 하는데 부산물입니다. 이걸 퇴비로 사용하지 않고 가열 공정이 있는 비료로 사용이 돼서 그 과정에서 TSNA라고 하는 1급 발암물질이 대기 배출 시설로 주민들한테 비산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다 마셨고 호흡기로 오랫동안 그게 노출되면서 주민들이 다양한 암에 걸렸고요. 뭐 폐암, 뭐 간암, 뭐 담낭암, 담도암, 유방암, 특히 여성 피부암 같은 경우는 전국 대비 25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피해 사건이 우리나라 국내에 굉장히 큰 사건이 여기서 터졌는데요. 정부가 최초로 이렇게 피해 사건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인정을 했는데, 이 특이성이 아니고 비특이성 질환, 즉 다양한 암이 나타난 그런 건강 질환에 대해서 인정한 최초의 사례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끝까지 싸워서 승리한 그런 환경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의 그런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장전마을 환경부 역학조사 최종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인근 비료공장이 배출한 유해물질이 암 발병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 판단된다,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11월 14일 날 익산에서 환경부가 이렇게 직접 연구기관하고 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보고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인과관계가 있다. 주민들이 왜 암에 걸린지 원인을 인정을 한 거고요. 그 원인은 이제 비료공장 때문이고, 비료공장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거고, 비료공장의 가장 큰 그 잘못된 원인은 연초박이라고 하는 담뱃잎 찌꺼기를 법적으로 허용된 대로 사용하지 않고, 비료관리법상에 보면 원래 연초박은 퇴비로만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어겨서 이거를 유기질 비료로 생산을 한 거고요. 유기질 비료에는 다양한 그런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TSNA라고 하는.
그런 1급 발암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이런 물질들이 주민들한테 노출이 된 거죠. 그러면서 주민들은 자기들 이유도 모르게 수년 동안 엄청난 양의 담배를 피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면역 체계가 이제 붕괴된 다양한 암들이 좀 발생을 하고, 현재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3명이나 되는 분들이 암에 걸리게 된 것이죠. 환경부 발표 직후에 전국적으로 주목을 좀 받자 그동안 모로세로 일관했던 전북도와 익산시, 이거 갑자기 허둥지둥하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또 사과를 했습니다. 전북도와 익산시, 장전마을 주민들의 절규를 철저히 유민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현재 장전마을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인과관계가 인정되면서 국무총리도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익산시장을 비롯한 전라북 도지사는 거의 끝난 다음에 방문을 했죠. 주민들이 이 정도 피해를 봤으면 방문해서도 괜찮았을 텐데 주민들의 원성이 좀 많았었고요. 현재는 인과관계가 끝난 뒤에 사후관리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익산시 환경부가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한 12개 사업 정도 되고요. 먼저 가장 큰 게 환경오염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렇게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을 현재 군산대학교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료 공장 내에 한 1,400톤이라고 하는 폐기물이 지하에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었는데 그 폐기물 현재 이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채굴을 해서 좀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집에 먼지나 이런 게 좀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그랬기 때문에 현재 뭐 도배장판이나 슬레이트 이런 철거 작업들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또 농사를 지면 안 팔린다고 그러고 불안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농작물에 대해서도 2019년도 산은 전부 다 승매를 해서 폐기 처분을 했고요. 2020년도는 토지 정화용 식물을 식재를 하게 되면 나름 다음에 영농보상을 좀 해주기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앞으로 정신적, 신체적 치료를 계속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한 주민지원센터나 복지센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건진료소까지 넣는 이런 사업들이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좀 전에 앞전에도 잠깐 거론이 됐습니다만 장전마을 주민들 고통과 민원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정치권과 지자체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정치권에 좀 바라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익산시가 이렇게 행정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고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대부분이 악취 단속 위에는 특별한 단속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주민들 주거지역 인근에 특히 이런 농촌 지역에 환경 피해 호소를 하게 되면 좀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조사를 해서 다양한 성분의 좀 오염물질 좀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정치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하면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맨날 언론에 나와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어디 갔느냐 막 이렇게 찾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지역구가 아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환경부하고 막 싸울 때 국회 토론회 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하나 국회 와서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하고 논쟁을 벌일 때도 그런 자리를 주선해주고, 국정감사 때도 이렇게 장전마을 건에서 지적을 해준 분은 이정미 국회의원이 했죠. 그래서 주민들 항상 그분한테 감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 지역구를 다 떠나가지고요, 지역의 환경 문제는 우리 굉장히 우리 주민의 문제고, 주민의 건강권의 문제고, 지역의 문제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좀 정치 활동을 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부는 장전마을 집단 암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에 매우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왔습니다. 주민들과 민간협의회 위원들이 계속 투쟁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같은 역학조사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이제 잘 아시겠죠? 환경부는 저희 주민들한테 발표할 때도 인과관계 있다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실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민간협의회 위원들이나 어쨌든 주민들이 싸워가지고 어쨌든
용역 조사 결과를 좀 바꾸게, 환경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게 되면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역학적 관련성이 판단된다고 하는 걸로 입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어쨌든 암에 걸리고 돌아가시기 힘들었을 텐데 18년 동안 싸워준 거, 저는 주민들 싸워준 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삶터를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욕이 굉장히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민간협의회 위원들이 각계 전문가들이랑 걸 잘 조합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뭐 폐기물, 그다음에 뭐 역학 전문가, 그다음에 보건 전문가, 다양한 그다음에 시민사회단, 정치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노력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의 노력과 그다음에 민간협의회 활동이 없었으면 환경부는 절대 인정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이 또 그대로 묻혔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주민들이 이렇게 싸우고 요구하지 않더라도 나서서 알아서 좀 이거를 해결해가는 그런 정부 차원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피해 사건은 계속 2회, 3회 장전마을 사건은 계속 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장전마을은 또 다음에 한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익산이 제일 높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시민들이 이 악취와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익산에 지금 악취, 미세먼지, 특히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좀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익산이 좀 좋은 걸로 1등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것만 가지고 1등을 했잖아요. 아까서 얘기했지만 장전마을 사건, 낭산 폐석선 사건, 뭐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상위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1위고요. 초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잖아요.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 한 4분의 1 크기인데 그리고 폐포까지 침투를 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나 각종 질환들을 일으키면서 그 국제암연구소에서, WHO 국제암연구소에서 이거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왜 익산이 공단도 많지 않고 나름대로 자동차 수도 적은데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냐, 이런 주민들의 하소연을 하거든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도 있고 외부적 요인도 있을 것이고 지역 내의 그런 원인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사를 해보면 어쨌든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이유는 비산먼지죠. 도심 내에서 자동차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먼지들, 그리고 실제 작업장에서 나오는 그런 먼지들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들을 추수 끝난 다음에 태우잖아요. 농업 잔재물, 그런 소각 미세먼지도 많고요. 그리고 농업활동이나 이런 그다음 축산활동 하면서 나오는 그런 비산먼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농업 때 각종 분뇨나 이런 것들을 뿌려내면서, 원래 초미세먼지는 2차 생성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배기가에서 나오는 뭐 질소, 산화물이나 이런 것들하고 만나게 돼가지고 암모니아가 2차 생성물질인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이나 건강, 이런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앞으로 익산시가 어쨌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공단 주변의 악취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간간히 새벽이면은 좀 악취가 많이,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게 되면 창문을 여는 횟수가 많을 텐데, 어떤 좋은 이 악취 문제 방법이 좀 없을까요? 어쨌든 익산시 악취 문제는 굉장히 수년째 오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원할 때도 이 악취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질의도 하고 활동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밀집 지역의 산업단지라고 하는 화학공장, 특히 이런 화학물질을 내뿜는 공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랫동안 저는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행히 익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다른 산업단지,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보다 허용기질이 2배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악취라고 하는 게 뭐 적게 난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끊임없이 관리를 저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기존에 많은 양을 내뿜었던 그런 공장들, 그런 화학공장들이 시설 개선하고 좀 그래도 좀 좋아졌지만, 앞으로 그래도 기준치 이하든 기준치 이상이든 대량으로 품어낸 사업장들 잡아내지 않으면 공단 내의 화학공장들을 악취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는 다량으로 풍겨되는 그런 공단의 화학공장의 시설 개선이나 관리 감독,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단속을 좀 강화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도
이게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고 서로 간에 주민들과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17년도에 악취 관련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용역 결과 익산 악취 발생 원인과 유형이 어떻게 혹시 나타났는지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원광보건대 강공원 교수가 2016년도에서 17년까지 이렇게 악취 335라고 하는 어플이 있거든요. 어플에 제기된 민원 한 3,000건 정도 되는데요. 그 내용하고 2019년도 익산시가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걸 제작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터넷 앱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제기된 민원 3,000건을 분석을 했는데 실제 익산의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악취의 유형은 분뇨 냄새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화학계열, 그다음에 매캐한 냄새 순으로 이렇게 제기가 됐고 가장 많이 악취를 품고 있는 계절은 8월달, 7월달, 9월달 순으로 나와 있고 온도는 만 25도. 그 다음에 거의 습도가 97% 이상 이렇게 굉장히 고농도 습도일 때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을 때 주민들이 야간 시간대, 새벽 시간대 많이 피해보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그 원인과 유형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네.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익산 시내 악취 원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악취의 가장 큰 원인은 익산 1, 2 산업단지입니다. 화학 관련된 화학 냄새 유형은 거기서 다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 인근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즉 공공하수 처리장하고 음식물 처리장, 대표적으로 분뇨 계열 냄새를 좀 풍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익산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대단히 돼지 농장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면 지역이지만 면하고 동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도시하고 가깝습니다. 1km 반경, 도심권 1km 반경에 1,000도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돼지 농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볼 수 있는 하수, 강거, 맨홀 이런 데에서 악취가 좀 발생을 하고 있죠. 익산시도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또 정책 방향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익산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민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계절이 따뜻해지면 이제 창문을 다 열고 베란다 다 열잖아요. 그때 이제 민원이 얼마나 발생을 할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익산시도 부시장을 중심으로 TF팀도 만들고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3억을 넘게 투자해서 지금 그거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전부 다 모니터링 기계들이 한 10곳 이상 현재 그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7억 들여가지고 악취 측정하는 차량도 구입한다고 그러고 악취 관련된 업체들이 시설 개선 보조금 주더라도 자기 부담되고 액수가 적으니까 잘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90% 이상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악취는 실제 그 발생하는 사업장 그리고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협력을 해서 해결 방안을 찾게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좀 더 시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창문을 열어놓으면 검은 그 먼지 같은 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것은 요즘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통 그 보일러나 이런 데 가동을 할 때는 뭐 벙커슈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 같이 이렇게 자동차에 깔리고 주변에 깔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죠. 지금은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아까도 좀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인근 주택이나 공단에서 화학물질 관련과 또 뭐 악취가 계속 지금 뭐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뭐 공단의 어떤 그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서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손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익산 1, 2 산업단지에 보면 악취를 배출한 사업장이 한 87곳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양은 다 다르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양을 24시간 조업을 하면서 그 양도 다량으로 풍겨대는 업체가 좀 있습니다. 그 업체부터 좀 해결에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설 투자를 하고 있고 기준치가 그래도 좀 이하라고 하고 있지만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없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꼭 500이라고 하는 허용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 이하로 관리할 수 있게끔 시설 투자나 개선, 관리를 이런 노력을 해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악취 배출 시설, 저감 시설을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를 못하는 영세 사업장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라북도 익산시가 현재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설 개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이렇게 올해 많은 악취 양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업체들이 좀 관리를 잘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대별로 악취를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시간대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시설 운영이라는 걸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악취 저감 시설 안에 들어있는 충진제들이 있거든요. 뭐 활성탄도 있을 것이고 세정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나 교체, 이런 작업을 좀 해줘야만이 악취 비중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히 그 업체, 악취 문제와 관련된 업체를 뭐 업체명을 말씀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 시민들이 많이 알고 국도가 작년에 8억 투자했거든요.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 더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장 그 창문을 통해서 나가는 악취 양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일명 면 오염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다 밀폐화 시켜서 다 포집해서 처리하는 그런 투자도 앞으로 더 한다고 하거든요. 뭐 올해 5억 정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업체들이 그 시설 개선이나 공장 환경 개선을 좀 해주신다면 그래도 양이 좀 많이 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취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좀 체크를 해본 결과 대략 한 몇 개 업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요? 어쨌든 익산에 전부 다 악취를 배출하는 업체는 뭐 돼지 축사까지 한 1,3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근데 공단은 87개 업체고, 그 중에 중점 사업장이 한 40몇 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양을 많이 풍기는 것이 손가락 안에 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 손가락 안에 사업장을 이걸 개선을 해주면 아마 주민이 느끼는 그런 피해 상황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익산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형이 또 하나 그 분뇨 냄새가 6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뇨 그 냄새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익산 시민들한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악취 뭐 335 어플이나 그다음에 익산 악취 24 앱에 올라온 그런 민원건 한 7,000건을 분석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거의 70% 가까이 다 분뇨 냄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익산시가 왜 분뇨 냄새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 2억을 투자해서 분뇨 냄새의 원인을 찾는 용역을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지에서 발생하는 그런 악취 물질을 다 뜨고, 그 다음에 실제 공단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악취 물질을 다 떠서 지문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로 비교해 보면 어느 사업장에 나오는지 이게 딱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분뇨 계열 냄새 같은 경우도 이제 종류가 있겠지만 그런 분뇨 계열을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어느 정도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분뇨 계열은 어쨌든 공공하수 처리장이나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장, 그다음에 공단에 있는 하수동말 처리장 이런 데서 발생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원인을 아마 올해 찾는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방금 그 익산 공공하수처리장을 지목하셨고 또 하수처리장도 지목을 하셨는데, 그 운영 체계가 좀 문제가 있나요? 어쨌든 익산 공공하수처리장은 민간 위탁되어 있습니다. 익산시가 직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익산시가 소유자지만 실제 민간 위탁하고 있는데, 저희 단체에서 작년엔가 이렇게 하수종말 처리장이 분유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추측을 가지고 직접 가봤거든요. 근데 실제 제대로 가동됐는지 다 가동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측정 장비를 갖고 직접 체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즉, 익산시가 제대로 이 사업체가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하고 관련된 그런 악취 배출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걸 점검을 하면 많은 양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익산시가 여기에 뭐 하수 감량화 사업, 뭐 소화조 개선 사업하고 거기서 분뇨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화조에서 나오는 분뇨를 전부 다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투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 탈취시설도 설치하고 이렇게 개선을 하면 좀 많이 좋아질 텐데, 어쨌든 익산시 소유의 그런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장도 익산시의 음식물 처리장을, 음식물을 처리하는 위탁업체거든요. 익산시부터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이거를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이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실제 뭐 공단만 건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악취가 발생하면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건강 문제 아니겠습니까? 악취도 대기 위에 물질이 있고 악취가 발생하면 그 대기 위에 물질이 함께 그 발생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익산시 악취 검사는 복합 악취만 하고 있고 악취 물질별 분석도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해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악취도 대기 오염 물질로 지정이 돼가지고요, 대기환경보전법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산화 황이든 어쨌든 먼지든 악취든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쉽지만 우리 이제 그 민간협의회 위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왜 지정악취 물질을 검사를 안 하냐, 복합악취만 검사를 하냐. 현재는 이제 대부분이 복합악취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석배수라고 해가지고 실제 관능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악취물질 들어있으면 몇 배 공기를 희석해야만이 이거 악취가 완전히 없어지냐에 따라서 단속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500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고 그 이하면 법적 허용 기준이거든요. 근데 아쉽지만 악취관리법, 악취방지법을 보면 실제 그 지정악취 물질 같은 경우는 실제 굴뚝에 들어가서 해야 하잖아요. 근데 단속하려면 실제 그 복합악취만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뚝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복합악취만 측정할 수 허용이 되어 있고, 지정악취 물질은 배출지에 대한 경계선, 부지경계선으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을 바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업체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배출구에서 지정악취 물질을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악취방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배출구에서도 직접 뜰 수 있게끔 허용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배출구가 굴뚝이거든요. 굴뚝도 5m 이상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m 이하에서는 직접 거기서 배출구에서 포집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고쳐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야 우리 환경문화 이쪽에서 어쨌든 악취를 제대로 관리하고 주민 건강을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배출구에서도 지정악취 물질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굴뚝에 관계없이 배출구에서 악취 물질을 포집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악취 문제가 어쨌든 제대로 된 행정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좋은 정치 시민넷 그 회원들께서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회원 여러분께도 한 말씀 하시죠. 어쨌든 우리 회원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참여도 하고 함께 토론도 해서 어쨌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조은영 시민넷이 특별하게 환경단체가 아닙니다. 근데 지역사회에서 벌어진 주민들의 고통이기 때문에 제 회원들하고 저와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한테 환경단체라고 하는 이미지가 많이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 조은영 시민회는 지역의 다양한 그런 열심히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발굴하고 훈련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단체거든요. 앞으로 우리 회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이 들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좀 잘 살고 그다음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벌어진 다양한 그런 환경오염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 신고도 해주시고 시민운동에도 많은 참여를 해서 좀 살기 좋고 쾌적한 익산시를 만드는데 같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또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익산시 환경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발생은 또 행정기관, 시민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손문선 대표님 개인적인 질문
네. 한두 가지만 더 네, 하도록 아시죠?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의정활동 할 때 자료를 보니까 조례 발의 시정질문 1위를 하셨는데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많은 조례를 또 발의를 하셨고 또 시정질의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서 1위를 하셨는지. 저만 열심히 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많은 의원들이 열심히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시민운동 하다가 의원이 됐잖아요. 전부 정치를 한 게 아니고, 어쨌든 기존의 시민운동 비판과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직접 제도권에 들어가서 바꿔보자, 이런 취지로 들어갔고, 무소속으로만 3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믿어주고, 그래도 항상 이렇게 잘 찍어주고 해서 이렇게 어쨌든 3번이나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기대한 만큼 보답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선출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익산 시장을 비롯해서 익산시의 그런 비전, 문제, 이런 다양한 정책을 개발을 해서 익산시가 좀 나아지는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하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정질문이 됐든 5분 발언이 됐든 조례 발의가 1등 했죠. 3번 다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발의한 조례가 지금도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건 많은 보람도 갖고 있는데, 뭐 특별히 제 자랑은 아니지만 특히 뭐 장애인 관련된 그런 조례나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해서 장애인 관련된 단체에서 항상 최우수상을 탔었고,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같은 경우도 친환경 조례도 그때 발의가 돼서 그때 뭐 관련된 단체들한테 우수상도 타고 이런 다양한 이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그 조례 내용을 보니까 치매 예방 관리 조례를 또 하셨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제 조례는 좀 다양한데요. 이제 행정적인 사안도 있고, 뭐 민간 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맡아라 하는 조례도 있고, 노인들한테 틀리, 그 다음에 이렇게 밀고 다니는 노인 보행기라고 하는데 다리가 불편한 분들 지원 조례 이런 것도 만들었었고, 치매 예방과 관련된 그런 조례, 그리고 장애인 관련된 조례,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된 조례, 그 다음 비정규직 관련된 조례, 뭐 다양한 조례를 발의했고, 특히 요즘 아이들한테 친환경급식하고 무상급식을 하잖아요. 학교급식 지원 조례도 그때 발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2대 때 마지막으로인가요? 그때 한 게 무상급식 지원 조례, 아마 최초로. 그때는 하도 자치단체장이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한 학년이라도 좀 하자 해서 그때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후에 전부 다 무상급식이 됐어요. 뭐 제가 이제 노력해서 된 건 아니지만 그런 다양한 조례를 만들었고, 그것들이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죠. 예. 그 조례 내용 중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를 하셨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제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는 일정하게 지역에 다양한 그런 공사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대형 공사도 있고, 특히 산업단지가 됐든 도로가 됐든 이런 익산시 세금으로 어쨌든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억 이상이면 또 익산시 관내 입찰이 아니라 또 전국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세금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들, 사업자들 돌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법률적인 것 때문에 직접 계약을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역에서 구매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하도급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죠.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 보면 어떤 업체가 외지에서 오면 지역에 있는 뭐 문방구, 식당 모든 명단을 직접 주어서 본인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고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조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우리 손 대표님 이력을 보니까 또 이 눈에 들어오는 게 5.18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시위를 했다가 투옥을 되었었는데 얼마나 투옥이 됐었던가요? 그게 이제 대학 4학년 때 투옥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전북대학교 상대 학생회장도 하고 자주와 관련된 투쟁위원장도 해서 어쨌든 이렇게 수배를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제목이 뭐냐면 5.18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 노태부 처벌하라, 이 시위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대학 4학년 때부터 후반기에 감옥에 가가지고요. 다음에 여름에 나와서 출소하고 군대를 갔는데요. 지금은 이제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이 됐고요. 이게 민주화 100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어쨌든 이렇게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 명예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옛날 추억이고 경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벌써 다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익산에 꼭 필요한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익산 시민들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느 곳에 가서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이런 곳이 극히 드물거든요. 우리 손문선 대표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아픈 곳을 좀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손문선 대표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다 하지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민운동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익산이 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뭐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는 문제나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 아까 토론회 때 이렇게 대담회 때 말씀했지만 다양한 환경 문제 산적해 있습니다. 익산시가 앞으로 쇠퇴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시는 환경 문제가 지역에서 발생을 해서 주민들 건강 피해나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과 함께 같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참여해 주신다면 앞으로 좋은 익산을 저는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손문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좋은 정치 시민넷 손문선 대표님을 모시고 익산 환경 문제와 또 관심사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져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GMB 초대석에서는 지역의 이슈를 가지고 지역 발전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